네. 오늘은 그래서 정면 돌파를 한다면 어떤 기업으로 보시는지 화면 통해서 알아보죠.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파트론으로 정해 오셨고 정영민 차장은 HPO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파트론 또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네. 일주일 조금 전쯤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언팩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이 지정적 리스크 때문에 다 묻혀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노트를 포기하는 줄 알았는데, 노트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S 시리즈하고 같이 그냥 병합을 시켜버렸다.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노트하고 S 시리즈의 차이는 화면의 크기,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그 S펜 있잖아요. 네.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었는데, 갤럭시 S22 울트라 버전이 나오면서 이제 S펜이 내장되는 이제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반응이 조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S펜과 관련된 그 관련주를 갖고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스마트폰, 아까 제가 IT 업종 이익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신작 출시되고 리오프닝이 되고 이러면 분명히 이제 IT 제품에 대한 수요도 살아날 거기 때문에 네. 작년에 조금 이제 정체됐던,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시리즈는 분명히 이제 작년에 거의 800만 대 가까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좀 냈다라고 보여지지만 하이엔드급의 이제 S 시리즈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S22 울트라 포함해가지고 S 시리즈도 분명히 이제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고, IT 업종 전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반영을 좀 시켜서 오늘은 핸드셋과 관련된 제품 종목인 파트론을 좀 준비를 좀 해왔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각종 센서류를 만드는 이제 기업이에요. 작년 2021년에 매출이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한 787억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단순 계산해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채 6%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을 팔면, 10,000원치를 팔면 남는 게 이제 600원밖에 없다. 장사를 잘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진다라는 디스카운트 요인을 떠안고 있는데, 이게 올해 어떻게 조금 바뀔 것인가가 파트론 이제 주가 향방에 가장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갤럭시 S22에 뭐 카메라 모듈이 납품이 되고, 특히나 갤럭시 A 시리즈에서도 올해부터 이제 OIS가 이제 탑재가 좀 될 거기 때문에 납품되는 카메라 모듈의 단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분명히 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각종 센서류로 지금 이제 수익성을 수익 모델을 다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갤럭시 워치, 이제 애플 워치에 이제 대항하는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워치가 있는데, 이 워치에 들어가는 심박 센서 있잖아요. 심박 센서. 요즘에 이제 뭐 애플이 워낙 그쪽에 광고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재난이라든지 자연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애플 워치가 사실 사람을 어떻게 이제 구조해 주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광고를 잘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 삼성의 갤럭시 워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심박 센서라든지 사람들의 안전과 관련된 이제 각종 센서류들이 많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박 센서를 모듈화 시켜서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공급 물량이 이제 꾸준하게 좀 증가가 좀 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G 라우터라든지, 사실상 파트론은 이제 통신 칩 쪽에서도 분명히 좀 경쟁력을 갖고 있고, 퀄컴이랑도 이제 5G 통신 칩을 이제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양산에도 이제 성공할 정도로 기술력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만 납품하는 기업에서 이제 수익 모델을 조금 다변화시키면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거, 영업 마진이 한 6%, 7% 정도밖에 안 되는 이게 9%에서 10%대까지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 구조에서 카메라 쪽 모듈은 매출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그 외에 이제 센서라든지 5G 통신 칩 이쪽 이제 매출이 조금 늘어나면 분명히 이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지금은 로블록스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있고 좀 퇴색이 좀 돼버렸지만, 메타버스와 관련된 시장이 개화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이 메타 플랫폼즈라든지 그다음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전부 이 메타버스 기기와 관련된 AR, VR
그리고 그게 융합된 이제 XR 기기들을 연이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기들에 들어가는 게 전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각종 센서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이제 메타버스 기기 쪽으로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제품군들, 폼팩터가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카메라 모듈 기업들 그리고 센서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하나의 이제 좀 기회가 형성되는 게 앞으로 이제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메타버스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감안을 좀 해봤을 때 올해 이제 매출액이 한 1조 4천억에서 많게는 뭐 1조 5천억 이상 컨센서스를 잡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한 그 정도 수준의 매출액,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역시나 성장을 할 걸로 좀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900억에서 900억 중반대 정도를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역대 최대 매출은 올해도 계속해서 지금 경신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실적적인 측면과 감안해 봤을 때 주가는 너무나도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뭐 국내 증시가 뭐 어떻게 출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난 금요일 종가 정도 수준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1,300원에서 11,600원 정도를 매수 밴드로 설정을 좀 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13,500원. 사실 파트론이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다소 조금 무겁게 움직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3,500원 정도를 뭐 단기적인 목표가라기보다는 중기 스윙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일단 10,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파트론을 선택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좀 밀려 있기 때문에 위치를 좀 보신 것 같고 네. 이게 상반된 재료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호재라면은 이제 베트남 공장들이 이제 다시 그 리오프닝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정상화돼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이 모듈 업체들, MC넥스나 뭐 파트론이나 뭐 이런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고 네. 조금 부담스럽다면은 당근마켓인가요? 거기에 이 폴더블 폰 중고품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 네. 그래서 이 IM 사업부가 쉽지는 않겠구나 이 생각이 직관적으로는 또 주말에 좀 그래서 드네요. S22가 얼마나 좀 흥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도 영향을 좀 받겠지만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히 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파트론은 화면 정리로 내용이 나갔으니까 쭉 한번 내용 보시고 좀 전에 보셨죠? 네. 네. 가입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벤트 있나요 혹시? 네, 오늘도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여전히 좀 시끄러운 시장에 이제 대내외 이슈들 조금 분석해 드리고 이번 주 시장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혜민 차장은 HPO 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뭐 기업이고 종목이 처음에는 있는데 저도 듣고 반도체였나? 이렇게 봤더니 네. 건기식. 먹는 겁니다. 네. 예, 저 여기 유산균 아니라 뭐 비타민 제제인가? 비싼 거 드시네요. 누가 줬어요. 선물로. 예. 좀 뭐 비싸서 가격은 예, 상당히 굉장히 거의 비싼 접수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비싼 비싼 제품입니다. 예. 이 브랜드가 이제 덴프스라는 이제 브랜드인데요. 댐프스? 예. 일단 뭐 유산균과 뭐 비타민 요게 이제 최고급 뭐 그런 하이엔드급의 그런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이 주력 제품이고요.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거의 이제 20%에 가까운 마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물론 이제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230억대의 영업이익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한 2,400억 정도 되니까 뭐 고만고만 이제 제값을 좀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숨은 스몰캡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 상장을 했었는데 상장가가 2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2,500원 정도 하니까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인은 뭐 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상장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관심과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적이 좀 정체되다 보니까 그냥 자기 밸류에이션으로 그냥 수렴을 해버렸던 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실적을 냈습니다. 뭐 크게 좀 감익이 좀 이렇게 많이 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동안에 이제 굉장히 높은 그 이제 로열티를 가진 고객들을 확보했다라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일단 뭐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인상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또 실적 확대는 어렵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유산균은 이제 덴마크 균주사 한센이라는 이제 그 쪽에서 받고 있고, 비타민은 이제 네덜란드 쪽에서 좀 원료를 수입해서 하여튼 뭐 최고급 건강 기능 식품 쪽에서 입소문을 통해서 이 덴프스라는 브랜드를 이제 제대로 좀 잘 포지셔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년 말부터 론칭했던 게 이제 백수호 제품, 이제 뭐 이제 여성들 이제 건강식으로 이제 이렇게 좀 나왔던 제품들이 굉장히 성공적인 론칭을 했고, 또 홈쇼핑에서 뭐 매진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온라인 채널에서의 그런 매출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애견인은 아닙니다만 뭐 제 동생이 애견인, 뭐 주변에 이제 애견인들을 보면 저희도 애견인이시잖아요. 네, 네네. 저희도 두 녀석이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보다 돈이 더 들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의료 민영화의 간접 체험 뭐 이렇게 보고 있다. 비도 그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네, 보험 안 되는 이제 의료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봐서 그런가 몰라도 이제 코펜하겐 레시피라는 프리미엄 또 이런 아, 애견인들을 위한 그런 이제 브랜드를 또 출시를 했죠. 저쪽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보험이 안 되고 네. 일단,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가격들도 굉장히 비싸요.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수준의 이제 유기농 제품을 좀 쓰다 사람 보니까 먹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올해 그래도 그냥 성장, 사더군요. 네, 올해 성장성이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의 수입의 대부분은 저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제가 두 마리 있는데 네. 네, 이제 큰 녀석은 좀 노령견이라서 12살이 됐고, 작은 녀석이 이제 이번에 새로 또 입양을 해가지고 그러셨구나. 4개월 됐는데 두 배, 세 배 막 들어가는데 막 그렇죠. 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래도 방송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잘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돈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써요. 뭐 조건 없이 네. 쓰더라고요. 저희 안사람은. 네. 거의 이제 사람 아이 하나 키우는 아니 뭐 수준으로 네. 이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마음을 주는 순간은 가족이죠. 그러다 그렇게 되는 보니까 거죠. 네. 뭐 반려견이라는 표현이 딱 뭐 저기 하지만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 구분이 있으실 수는 있죠. 근데 워낙 저기 하신 인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도 이제 300만 산책 명. 나가고 보면은 뭐 사람 반, 반려견 물론 반, 잘 뭐 이런 거 지켜야 같더라고요. 되는 부분도 네.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좀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거 좀 쏙 들어온 귀에 쏙 들어오는데 자리를 잡고 네. 있어요. 네. 애견인한테는 상당히 어필이 되는 네, 네, 네. HPO? 네, 아까 그 파트로보다 나은 것 같아요. HBO. 예. 그래서 뭐 올해 성장성은 충분히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 뭐 300억 정도 넘게 회사 쪽에서는 이제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해줬는데, 뭐 그런 것들 감안하면 뭐 30% 이상, 뭐 많게는 50% 정도까지도 성장이 좀 가능할 전망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펫 브랜드 이 두 가지가 핵심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시가총액은 2천억 대네요. 2,400억 정도 되고요. 2,400억. 예, 뭐 영업이익이 230억 뭐 이 정도 나왔으니까. 꽤 나오네요. 이익이 많이 나오는데. 뭐 제 값을 아직은 좀 받고 있다라고 보여. 과연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늘려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좀 놓고 봤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제품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좀 매우 높고, 그리고 주가 굉장히 쌉니다. 지금 이제 12,000원대라고 하면 일단 22,000원에 상장을 했을 거에 거의 절반 가격이다 보니까 뭐 부담 없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음식료 쪽에 스몰캡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좀 접근을 하셔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러겠네요. 말씀드리고요. 시장 민감도도 조금 떨어지는 그렇죠. 편이라서 네. 뭐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나 뭐 대외적인 그런 막 돌발적인 저런 것들은 사실 막 지수에 연동되는 대형주들은 맞습니다. 조작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지난 종가 정도 뭐 이렇게 좀 진입 가격은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 목표는 조금 높여서 그래도 한 40-50% 정도 해서 네. 17,000원, 손절은 지난번 저점이었던 11,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귀를 또 사로잡은 새로운 기업 HPO 요 기업을 한번 잘 들어봤고요. 내용 정리는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애견 시장, 뭐 애견 애묘, 뭐 이런 반려묘, 반려견 이 시장이 워낙 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건기식이라는 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점점 또 향해 가는데, 뭐 자기 면역 이런 것도 또 이슈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같이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업으로 HPO를 들어봤습니다.